22대 총선에서 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22대 총선을 맞이해서 오마이TV가 마련한 특별 기획 프로그램 나누고, 이게 대국민 출마 선언을 하는 건데요. 지난 12월 12일 이제 22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22대 총선 레이스가 시작이 된 셈인데요. 이 나누구에는 누구나 도전이 가능합니다. 성별, 지역, 나이, 정치 경력 상관없이 여러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도전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홍국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역구가 서대문 갑이네요. 네, 서대문 갑입니다. 우상호 전 원내대표, 네네.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곳이고요. 사선을 하셨던 곳인데 그렇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네,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지역구잖아. 그래서 그럼요.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 서울의 요충지이기도 하고요. 네, 정치 네. 1번지는 아닌데 2번지는 된다고 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나누고 한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네, 컨셉이 어떤 것 같습니까? 아유, 너무 좋습니다. 아, 왜냐하면 네. 국민들께서 저 후보자가 또는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정말 능력이 있는가. 네. 대한민국이 지금 전혀 검증되지 않은 지도자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습니까? 네. 제대로 검증되고 능력과 경륜 그리고 네. 정치 철학과 시대 정신이 있는 그런 정치인이 발굴돼야 되는데 네. 제가 좋아하는 또 오마이 TV에서 야, 해서 그래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룰은 알고 있으니까 5분 사전 인터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 서대문 갑 지역, 여기는 왜 선택한 거죠? 인연이 있다면요? 네, 제가 원래 광주 출신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고등학교는 전주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어린 시절은 호남에서 보냈습니다. 전남, 광주, 전북 두루두루 다녔었고요. 네. 이 대학을 이제 1983년에 연세대학교 서대문에 있는 연세대학교 네.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석사까지 거기서 했고요. 또 박사는 역시 네. 서대문에 있는 경기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겸임 교수로 이제 교수 생활도 한 10년 했죠. 네. 그러니까 대학교에 들어간 이후 제 인생의 40년, 네. 제 모든 청춘과 중년의 모든 것을 서대문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일단 서대문 지역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곳이고요. 네. 또 이곳에서 제가 저희 아들 때문에 학교 운영위원장을 4년 안산초등학교, 오. 그 당시는 교육부 출입기자를 했습니다. 네. 학교 운영위원회가 생겼는데 일선 학교의 뭐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그래요. 그 시스템에 잘못된 황제적 경향들 이런 부분을 바꾸고 민주적인 학교가 되는 길을 네. 제가 그때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 출마해서 이제 운영위원장도 4년 하고 그러니까 제 삶의 모든 게 이루어진 곳이 지역은 서대문이고요. 그래요. 마침 또 이 연세대 선배인 우상호 선배가 불출마하시니까 이곳은 제가 역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이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에 도움이 그래요. 되겠다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배격이 우상호 의원인데 찾아가봤습니까? 내가 당신의 후계자가 되겠다 이렇게 한번 예, 그럼요. 그랬더니 그렇게 뭐라고 찾아갔죠. 그랬더니 이 지역은 현역 의원 불출마이기 때문에 전략공천을 하겠다. 네. 전략공천을 받으면 될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략공천보다는 네. 저는 당당하게 경선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경선을 해야 거기는 권리당원 민주당 시스템에 따르면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정확한 평가를 받으면 선거의 후유증도 적고요. 그래서 이런 이 경선을 통해서 그래요. 또 서대문에서 민주당 바람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도 뭐 전략공천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경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민주당 전체 방침은 경선이거든요. 네, 꼭 네. 이기고 싶습니다. 자,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의 거의 유일한 지역구 아닌가요? 유일합니다. 유일하죠. 그렇기 네, 다른- 때문에 이제 다른 도전자들도 많이 있을 텐데 지금 김홍국 씨 말고 또 누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또 한 분이 지금 네. 뛰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세브란스 노조위원장 출신인 이수진 의원이 이수진 의원. 예, 네. 그분이 이제 비례대표인데요. 그래요. 지난 5월부터 지역 사무실 원래는 지역 사무실을 네. 여는 건 아닌데 네. 과감하게 열심히 뛰고 그랬어요? 있습니다. 자, 이제 기자도 오래 하셨는데 기자 출신인데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언론인 활동과 기자 활동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기자로는 역시 취재 보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 보도가 네네.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언론과 정치를 저는 같이, 특히 이제 박사도 뭐 저는 정치학 박사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 박사 논문도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 어젠다를 세우고 성공하는가, 네네네. 거기에 대한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뭐 국회 출입 기자 또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실 때까지 청와대 네. 출입 기자도 하고 현장에서 정치를 직접 지켜보고요. 네. 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할 때 이제 대변인으로 일했었죠. 네네. 그래서 행정과 정무적 감각을 같이 지금 익혔습니다. 그냥 기자라고 네. 한다면 아무래도 네.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가 필요할 텐데 네. 거기에 더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또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민주주의와 평화라고 봅니다. 한반도의 미래는 민주주의가 꽃피는 나라 그리고 남북관계, 외교관계를 잘해서 평화가 네. 꽃피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래요. 판단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말이죠. 네. 이성은 현 구청장 이제 국힘이잖아요. 그쪽도 또 몇 차례 당선됐어요. 그래서 간단치 않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에게 꼭 유리하지만은 않는 지역인데 내가 만약에 최종 후보가 된다면 이 점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지난번 네.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다 졌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지역인데요. 저는 네.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네. 역시 서대문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요. 서대문 지역을 골목 구석구석 가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서민들의 애환 모든 이런 서대문 현안을 파악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서대문 인구가 약 40에서 50%가 호남 인구입니다. 저는 이제 광주, 전남, 전북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많은 호남 분들이 저를 반겨주시고요. 서대문 분들도 서대문 사람이라고 반겨주십니다. 더불어서 그동안에 다양한 행정, 박원순 시장께서 하실 때는 TBS 보도국장, 서울시 공무원이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때는 대변인 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통해서 정무와 행정을 다 잘할 수 있다. 자, 슬로건은 정했습니까? 정했죠. 뭡니까? 서대문의 아들, 서대문의 파랑나비. 파란나비. 네. 왜 파란나비? 제 이름이 김홍국입니다. 파란색 나비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호의 후계자 이재명의 대변인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5분이 지났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10분 동안 혼자서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국입니다. 서울의 서대문 갑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그동안 4선 그리고 2번의 지역위원장을 했던 우상호 의원의 24년 시대가 이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지역도 잘 알고 국가 경영도 잘 알고 정치와 행정을 다 알고 있는 제가 그 역할을 맡겠다는 그런 의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오마이TV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원래 출신이요.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광주 출신이죠. 그리고 어린 시절을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보냈고요. 고등학교를 전주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남, 광주, 전북, 호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호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서대문에 있는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사와 석사를 연세대학교에서 했고요. 서대문에 있는 또 경기대학교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부분 40년을 후반부 40년을 서대문에서 보냈습니다. 일단 서대문의 우상호 선배께서 불출마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언론 경험 그리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경험을 가진 제가 정무적 감각과 다양한 그런 경륜으로 이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지형이 너무 어렵습니다. 국가는 민생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남북관계 위기,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토로하셨던 3대 위기가 지금 대한민국을 감싸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죽겠다는 목소리입니다. 제가 어제 만났던 벤처기업인들 R&D 예산이 다 깎이면서 이번 예산에서 다 빠졌죠.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벤처기업인들은 아예 인력도 뽑을 수도 없고 프로젝트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문 닫아야 된다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시장 상인들 마찬가지입니다. 두 집 걸러 한 집이 지금 문 닫는 공실 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큰 틀부터 바꿔야 됩니다. 정치가 그냥 바뀌겠습니까? 저는 정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삼권 분립입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면서 잘못된 민주주의 시스템이 들어올 때는 이것을 서로 견제하고 바꾸는 그런 균형추 역할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했던 이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대한민국에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독주하고 있고요. 검찰이
모든 정치와 입법 행정에 간섭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검찰 폭주의 시대가 됐는데요. 입법부가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입법부는 여야 간의 극한적인 갈등, 그리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야당을 무시하고 야당 대표의 만남도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정상적인 정치, 여야가 서로 만나서 협치하고 좋은 입법, 민생 입법을 하는 그런 정치가 복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의 한국 정치는 입법이 불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자신의 공약도 거의 대부분, 거의 70% 가까이가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투입되지 못하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윤석열 정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은 잘하고 있는가? 야당도 그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 혁신, 개혁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역 국회의원들 그리고 정당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적인 당직자들이 열심히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치에는 맞서 싸워야 됩니다. 좋은 입법 내고 정책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부족합니다. 이재명 대표라는 제가 경기도에서 2년을 경험했습니다. 정말로 유능하고 혁신적인 분입니다. 수많은 정책, 100여 가지 정도 전 세계 어디도 실시하지 않는 정책들을 개발해서 경기도민들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현장을 저는 같이 목격하고 이것을 도민들과 소통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언론과도 많이 만나서 국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언론과의 단절, 그리고 언론도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유능한 정치가 그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국민들을 위한 입법을 해야 되고요. 또 예산을 투입하고 이번에 다 삭감된 어르신 예산, 또 청년을 위한 예산들, R&D 예산, 이번에 예산에서 가장 큰 그 단점 중에 하나는 저는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이 거의 다 삭감되고요. 또 독서 문화 예산까지 삭감이 됐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어디에 있습니까? 책 읽는 국민, 또 개발하고 함께 나누는 국민이 필요한데 그런 예산이 삭감되면 누가 책을 읽겠습니까? 더구나 스마트폰, 유튜브 때문에 책을 안 읽는 그런 사회가 됐는데 국가가 먼저 그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담보해야 될 R&D 예산 다 삭감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참으로 암담합니다. 거기도에서 남북관계는 완전 단절입니다. 북한과는 냉전적 신냉전이라고 부르죠. 대결적인 그런 상황만 계속 이어지고 언제 전쟁이 생길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도 있습니다. 외교관계는 어떻습니까? 미국과 일본만 졸졸졸 따라다니는 저는 그래서 쫄쫄쫄 외교를 하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외교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큰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 정상적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주 외교는 균형적으로 작동해야 됩니다. 미국만 따라가는 외교, 경제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는 이미 많은 부분이 성취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식민지 36년의 고통을 주었고 우리의 할머니들을 위안부로 끌어가서 성노예로 부렸던 그 일본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 민족에게 아픔을 주었던 수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었고 강제징용 그 고통, 생체 실험까지 했던 그런 일본이 반성하지 않고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런데 일본에 졸졸졸 따라가는 외교, 미국과 일본 위주의 외교는 바뀌어야 됩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다변화 외교, 또 균형 외교가 펼쳐져야 되고요. 우리 경제의 동맥이 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도 회복돼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답답한 상황들, 그렇다면 이 정치를 회복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저는 행정부의 관료들도 있지만요.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 견제하고 감시하고 법을 통해서 이 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런 입법이 아니라 소모적인 정쟁과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유능하고 지혜로운 정치인들이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다양한 입법들도 펼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라든가 그런 국가적인 전체 흐름에서 저는 충분히 그런 정무적 경험 그리고 판단을 하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언론과의 관계도 저는 적극적으로 부활시키겠습니다. 수많은 언론사, 경기도에는 2,400개 언론사가 있습니다. 저는 매일 그들과 만나고 식사도 하고 또 소통하고 정책을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 간다면요. 민주당과 또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언론과 소통하고 국민과 만나고 수많은 유튜브와 다양한 SNS를 통해서도 소통을 하겠습니다. 서대문도 위기입니다. 강남에 지나친 세수와 세금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서부권이라든가 전국 전체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입니다. 이번에 김포를 서울시에 편입하겠다는 그런 졸렬하고 편협한 발상 보십시오.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거대화되고 있는 서울을 좀 더 줄이고 지방을 살려야 되는 그런 국가적인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어떻습니까? 더 서울을 키우고 또 이 지역은 공동화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서대문도 많이 침체돼 있습니다. 서대문 지역에요, 마트 하나 지금 제대로 없습니다. 대형 마트가 없으니까요,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차를 가지고 가는 그런 불편이 많습니다. 더불어서 문화예술도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거기 예술 공연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이 있긴 한데요, 지역사회 시민들이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도 별로 없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서울 전체로도 균형 발전시켜야 되고요. 경기도 수도권과 같이 손잡고 다양한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저는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그동안 만들었던 수많은 정책, 입법의 과정들, 그리고 공직자들이 일하게 만드는 거, 공직자들에게요 무조건 압박한다고 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성취 동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다양한 그런 제도를 만들고 또 규정을 주고 성취 동기를 부여해야 됩니다. 저는 의원이 된다면요, 지역 주민들을 많이 만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현장의 생생한 얘기,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문현답, 우리의 답은 현장에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정신으로 기자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사의 단초는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 찾아가면 어떤 국민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생생하게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입법화하고 또 구청 내에서는 조례화시키고 하면서 큰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국민들 많이 지쳐 있습니다. 산업들도 회복되는가 했더니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실이 늘고 있고 기업체들은 계속해서 속출해서 문을 닫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90%가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 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감세와 편향적인 정책, 이거 바꿔야 되겠죠. 제가 보여주는 저 문화예술 사랑하는 모습 보시죠. 제가 연탄 나눔 봉사도 많이 했고요. 음악을 좋아해서 또 노래도 많이 부릅니다. 많은 시민들과 함께 봉사하고 함께 나눔에 하는 그런 현장들로 앞으로도 계속 갈 겁니다. 국민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해집니다. 맨 첫 출발은 정치와 행정이 제 역할을 하도록 민주주의와 평화의 길을 제대로 복원시키고 함께하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구 선생,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저는 민주주의 반드시 회복시키고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저 김홍국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김홍국은 합니다. 네, 10분 동안 잘하셨습니다. 잘했나요?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 총선에 출마한다니까 가족들의 반응은 어때요? 가족들은 걱정이죠.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정치인이라는 것은 자신의 사생활을 다 내놓아야 되고요. 주말에도 뭐 양로원, 고아원, 어려운 곳들 찾아가야 되고 종교시설도 가서 위로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생활은 다 없는데 잘못하면 감옥 가지 않습니까? 저는 3분의 1 정도는 항상 교도소 담장을 걷는 것이 정치인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너무 절박하고 어렵기 때문에 제가 희생하더라도 이 역할은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자, 서대문 갑 현재 아침 저녁으로 어떤 수준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 뵙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지역에 중요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 또 많은 주민들이 오시거든요. 일단 그런 큰 행사에는 가능한 한 빠지지 않고 가서 찾아가서 만나 뵙고요. 지역에 있는 곳에 지금은 수교라고 해서 명함을 인사드리고 명함을 한 장씩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상 사실은 어떤 활동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언론인에서 이렇게 정치인의 길로 변신했는데 현장에서 내가 이게 체질에 맞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저는 체질에 맞죠. 맞아요? 제가 기자 생활을 할 때도요. 많은 분들과 만나고 좋아하고 술자리, 밥자리.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는 사실상 포기하고 살았었는데요. 이제 그 길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잘 맞고요. 또 제가 잘 웃고 인상도 좀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제가 호감 가는 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께서 저를 야, 이 사람 서대문 40년 진짜 서대문 사람이구나. 그리고 인상도 좋고 특히 방송에 제가 정치평론만 5,000회 이상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정치평론 방송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나왔던 유명한 사람이 오니까 더 좋다라면서 많이 반겨주십니다. 자, 이재명 경기지사하고도 이제 일을 했는데 거기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정말 유능한 정치, 유능한 행정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를 했고요, 시장을
두 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도지사를 하면서 행정과 입법화 그리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정책들은 거의 거의 도사라고 할 정도로 다 꿰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 열심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일반 행정을 하는 분들은 법률 검토를 시키면 그게 일주일 후에 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하는 방식은요. 본인이 판단하고 빠르게 정책을 결정해서 치고 나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서민들, 노동자도 그리고 대기업까지도 배려하는 그런 정책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국민 통합의 정치를 저는 배웠는데요. 빠르고 유능하면서도 국민의 편에서 어떻게 성과를 내는가 그걸 배웠고 또 소통도 너무 잘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다 수많은 분들과 직접 SNS 소통하시거든요. 저도 그런 소통하는 방식들, 함께하는 방식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성과를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말고 전현직 대통령이나 주요 정치인 중에서 이 사람 좀 따라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대표적인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죠. 정말로 세계 속에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심었고요. 남북관계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시켰고 전 세계의 존경을 받았고요. 실제 해놓은 여러 가지 입법들, 뭐 여성부를 만들고 인권과 관련된 기관도 만들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현장에서 싸우는 정치도 했지만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제도화시키고 법률화시키고 이것들이 지금까지 올 수 있게 생산적 복제 개념들 정말로 존경하는 분이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정말 깨어있는 시민의 가치 실천하기 위해서 소탈했고요. 좋은 점들을 저는 많이 배웠고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 제가 존경해서 책도 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국회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이런 법안 정도는 내가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이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수많은 분들이 함께 향유하고 거기에서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정치 교육도 유럽에서는 정치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관련된 기관들을 만드는 좀 법을 하고 있고요. 일단 당면에서는요. 헬로윈 참사 때 고통 이 159명의 희생자들을 관련해서 아직 입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 그리고 노랑봉투법 노동자들의 죽음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법들을 통과시키는데 아주 전면에 있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자, 지역구 차원에서 서대문 갑 차원에서의 핵심 공약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뒤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예술체육회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공연장이라든가 함께 만들 수 있는 곳들이 필요하고요. 대형마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일단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기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유진상가 과거의 건물이 아직도 도심 발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철거하고 새로운 이 강남권 그리고 서부권을 연결시키는 그런 기능들을 회복하는 거, 도심으로 활성화시키는 거. 또 하나는요. 독립문과 서대문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과 독립, 이 민주주의 가치를 만드는 그 특구를 좀 만들어서요. 이런 독립 정신도 함양시키고 싶습니다. 네, 자 5분 이렇게 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 방송에 몇 번 출연했다고요? 5,000회 이상 했죠. 5,000회 이상. 그러니까 1시간짜리 그런 정치 토론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많이 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기자 출신이고 방송도 그렇게 많이 출연했고 이제는 정치인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열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총선에 어떻게 됩니까? 여야 결론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냐고요? 저는 민주당이 승리한다고 봅니다. 과반 의석은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요. 왜 그렇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너무 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뭐 여러 가지 외환 보유고, 국민의 삶, 인권 지수, 언론 거의 모두 후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책은 초보 수준이죠. 뭐 주요한 포스트에 다 검사 출신들 가고요. 국민들의 실망이 큰데요. 여기서 민주당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워낙 발빠르고 유능하기 때문에요. 마지막 승부수를 통해서 좋은 인재 공천하고 국민들께 만족감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과반 그게 이제 좋은 공천이 마지막 승부수다. 그렇죠. 왜냐하면 뭔가 우리가 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총선은 지역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좋은 후보를 공천해야만 각 지역별로 이기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이기는데 민주당이 또 얼마나 겸손하게 잘하느냐 달려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나누고 오마이TV가 22대 총선을 맞이해서 마련한 특별 기획이죠. 총선 출마, 도전하는 누구나 와서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대문 갑에서 도전을 하는 김홍국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나누구에 출연을 원하시면요. 오마이나누구 @ 네이버닷컴으로 출연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